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 보험, 이렇게만 가입하면 게임 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어르신들 보험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프레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할 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시장 좀 환경이 어땠냐면은 우선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더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의료기술도 당연히 발전된 부분들이 좀 더 덜했죠.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보통 만 60세까지 보험 가입이 됐고 그 이후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차피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상대했지만서도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 어떤 뭐 보험 관련해 가지고 뭐 도와드린다든지 뭐 이런 기회들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평균 수명은 10년 전보다 더 늘어났고 의료기술은 그 1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보험도 같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험이 만 75세에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당뇨라든지 뭐 통풍 어떤 등등의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면은 애초에 보험 가입이 불가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 등장하면서 그런 병력이 있어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45년생부터 60년대생 분들, 어르신들,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연령대에 계신 어떤 자녀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얘기하는 그 어르신들, 45년생부터 60년대 사이 되시는 분들, 미니멈으로 이분들 딱 요렇게만 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노후 실손 보험,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병력이 있으시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암, 뇌, 심장 3대 질환 보험. 이제 만약 병력이 있으면 유병자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상조 보험. 그리고 네 번째는 치매 간병비 보험. 요 네 개만 있으면 게임 끝. 제가 지금 요새 다시 복귀해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요 네 개. 요 네 개만 준비하면은 깔끔하게 미래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유병자 보험이 어떤 요건만 갖추면은 가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3개월, 2년, 5년입니다. 3개월 이내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 간 이력만 없으면은 우선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2년 안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지고 수술한 이력만 없으면, 수술 입원한 이력만 없으면은 보험 가입이 된다. 그리고 5년은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이력만 없으면,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수술 입원한 이력만 없으면은 가입이 돼요. 유병자 보험은 이렇게 요 조건만 가지고 보험 가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어도 이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실비보험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실비보험이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뭐 입원이나 통원을 하거나 약제비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보험 청구를 하실 때 보험 청구 영수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 영수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급여,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급여에서 이제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이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돼요. 약 30에서 70% 사이. 우리가 그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 내는 게 이 급여에서 이 부분만, 포션만 보험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한 30%, 20%, 20%에서 한 60%. 네. 이 20에서 60% 정도는 실비에서 보장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10%는 이거는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요새 나온 실손상의 얘기를 해야겠죠. 이 비급여 항목 80%, 그리고 여기 20%, 이 20%는 똑같이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비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장받는 부분은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이게 실비보험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외되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치과 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의원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보장이 되긴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어느 항목만 되냐면은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사실 보장이 돼요. 근데 치과나 한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급여 항목이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크면은 보장이 돼요. 본인 부담금 이상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 라고 보시는 게 좀 구체적인 답안이고요. 그 다음에 미용, 성형에 해당되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이랑 성형과 질병과 상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어떤 과정들은 사실 이제 약관상의 어떤 내용, 그리고 약관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어떤 찾아내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저희 설계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품을 판매하면은 그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 일정 부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고객 관리를 사실 이제 어떤 보험금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비특약은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질병 약제비, 그리고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상해 약제비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도는 질병 입원은 5천만원, 통원은 25만원, 약제비는 5만원, 상해 입원 5천만원, 그 다음에 통원은 25만원, 약제비는 5만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실제 손해난 금액이 보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1차 병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차 병원은 개인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 부담금 10,000원. 그리고 2차 병원 15,000원. 3차 병원 3차 병원 뭐 대학병원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20,000원. 이게 본인 부담금이고 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비에서 보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비는 좀 약간 바뀌었죠. 도수치도라든지 비급여 주사, 뭐 MRI, 뭐 촬영 같은 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도 제한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도수치도 같은 경우는 1년 한도 35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는 1년 한도로 250만원, 그 다음에 MRI나 MRA는 1년 한도 300만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보장에서 아예 빠진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조보험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조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보통 뭐 월납 뭐 3만원, 4만원, 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뭐 10년 만기, 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조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사망보험금 가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조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납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갖다 다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사망보험금 가입을 하고 2년 있다가 사망하게 됐어요. 뭐 10년 납이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8년치를 갖다가 납입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뭐예요? 상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갖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조보험보다는 상조보험을 가입할 바에는 생명보험에 있는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손해보험에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 안 돼요. 제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알기 쉽게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좀 사망을 갖다 좀 표현을 해봤는데,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고, 상해로 인한 사망이 있고, 재해로 인한 사망이 있고, 일반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망이 다 보장되는 것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모든 사망이 다 보장이 돼요. 근데 단 두 가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2년 이내 자살은 보장이 되지 않고 2년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요거는 이제 보상에서 제외돼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조를 갖다가 보험 쪽으로 해서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은 보통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을 때 평균 이제 들어오는 부의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한 2천만 원,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비용 한번 볼게요. 실제 사망하게 됐을 때 안내용 고용 및 리무진 서비스 약 한 350만 원 정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식비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오신 분들 이제 식사하죠. 그 식비 약 600만 원, 그리고 주방 요리사 인건비 약 180만 원, 그리고 화장 및 안치 비용, 납골당이죠. 아니면은 이제 직접 이제 관에다가 이제 무덤을 이제 넣을 수 있죠. 예. 무덤 관련 인건비, 우선 화장 및 안치 비용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관하고 무덤 관련 인건비가 약 한 1,500만 원. 그리고 뭐 버스 운임료, 그리고 기름값 등 해가지고 약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납골당 관리비라든지 묘지 관리비 해가지고 실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상조보험을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얼마 정도 가입하는 게 미니멈이냐면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정도 가입하게 되면은 적어도 부의금에다가 그 1,000만 원 보태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다. 하지만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00에서 한 1,500 정도가 미니멈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외에 이제 어떤 위로금 같은 걸 또 이제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금액을 좀 더 올리셔도 되고, 뭐 사망보험금은 한도가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 올리면 올릴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든 인간은 다 죽죠.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사망을 하게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인데, 그때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저는 상조보험을 가입할 때 그 상조보험보다는 사망보험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3대 질환, 암하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 그리고 네 번째는 간병, 치매 간병비 보험이죠. 그렇게 네 개의 상품을 이제 어르신들이 가입을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빵꾸 나는 것도 없고 무적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촬영 때에는 이제 각각 이제 상품을 갖다가 비교 분석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뭐 예를 들면 치매 간병비 보험은 뭐 어느 회사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장단점, 단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적의 상품을 거기서 막 찾아내는 약간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다음 영상 때는 제가 좀 준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별 비교 분석으로 들어갈 때에는 제가 어쨌건 보험 대리점에 있고, 하이마트 보험 대리점의 하이마트인 거죠. 뭐 나이키, 뭐 아식스, 뭐 리복 이런 게 다 같이 파는 ABC 마트 같은 그런 전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를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비교가 용이한 건 사실인데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많은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품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뭐 궁금하시거나 뭐 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막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고 뭐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꽤나 뛰어난 보험인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만의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